네, 이번 시간, 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 민사노무관리론 출제 예상 문제 5번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 겹치는 내용은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확보관리로는 제가 중강의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자, 이번 타임에는 직무관리론 하셨죠. 확보관리로는 제가 모집과 선발로 해서 제가 중강의들로 해드리고요. 자, 개발관리론의 이제 교육훈련 파트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은 이번 시간에는 신입사원분들의 교육훈련 방안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리자 개발이라 그래서 매니저리얼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교육훈련 시간에는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의 성과평가, 그래서 커크 패트릭 교수님의 4단계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나타내는지, 투자 수익률을, 그리고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하는 ROI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쪽은 신입사원의 교육훈련 방안들, 그리고 관리자 개발, 매니저리얼 디벨롭먼트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의 성과평가, 그래서 커크 패트릭 교수님의 4단계 기준과 ROI 기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기준에 대해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또 개발관리론의 다른 이슈들, 승진 이슈라든지 저희가 이제 배치 전환 이런 이슈를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경력 정체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슈는 제가 줌 강의로 또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입사원 제5문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 기법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예, 이제 5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1번 신입사원 교육훈련의 목적과 내용을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요.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목표는 성공적인 조직사회화, 그래서 오가니제이셔널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즉 신입사원이 이제 낯선 조직에 진입하여 기존의 조직 구성원들과 유사하게 조직을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에 의한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직사회화의 네 가지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입사원이 진입 충격, 엔트리 샥을 완화하고요. 두 번째, 조직 정체성, 그래서 오가니제이셔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직 구성원이다, 이런 조직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직 정체성을 유도하여 적극적인 업무 활동을 촉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과 조직의 심리적 계약, Psychological Contract의 공고화를 통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요. 네 번째는 조기 이직의 감소로 추가적인 인력 충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이런 조직사회화의 네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하에서는 저희가 조직사회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기법들로는 현실적인 직무 속의 오리엔테이션, 온더잡 트레이닝, 인턴 제도, 멘토링, 코칭, 팀워크 훈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에서는 각각의 기법별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는 형태로 제가 제 5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들. 네. 자, 그럼 자 2번 현실적인 직무 소개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직무 소개는 저희가 영어로는 realistic job preview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직무 소개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사람과 지원자에 대한 조직의 기대 등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조직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앞으로 조직에서 수행하게 될 직무의 내용 등 이런 내용을 매우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2번 현실적인 직무 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요. 자, 현실적인 직무 소개는 입사 전 조직사회화 과정에서 지원자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미리 확보한 조직과 직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그 조직 내에서의 현실 간의 괴리에서 오는 진입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현실적 직무 소개를 통해서 조직 내 현실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면 내가 저 조직에 입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얻으신 정보와 현실 간의 괴리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현실적 직무 소개는 과거의 전통적 직무 소개와 달리
백신 효과, vaccination effect라 그래서 조직 현실에 대한 면역성이 강해지고 조직 적응이 용이하며 이직률도 감소, 이런 백신 효과도 있고요. 자기 선택, 셀프 초이스의 합리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정보화에서 현실적 직무 소개를 다 받으신 이후 선택한 결정, 입사 결정 등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려 하는 이런 자기 선택의 합리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목차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조직에 처음에 들어가실 때 이제 신입사원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입사원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규칙, 정책, 절차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대표적인 조직사회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그 조직의 역사, 그 창업주분들과 이제 관련된 여러 얘기들, 창업 일대기, 주요 연혁 등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사회 사업 활동 및 범위의 안내,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소개, 그래서 경영진, 관리자, 현장 구성원 등, 자 그리고 조직도 이런 것들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이제 직무의 내용과 관련 규정에 대한 소개 등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신입사원분들과 기존 사원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히 직속 상사와는 직접 대면을 시켜서 직속 상사가 신입사원의 잠재적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번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조직 내부에 내재된 어떤 조직의 문화적 양식이나 관행, cultural practice 및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신입사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수행하게 될 직무를 소개하여 이를 위한 KSA, Knowledge Skill Ability라고 하죠. 그래서 KSA라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 그죠? 그래서 이런 KSA 배양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조직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신입사원의 진입 충격을 완화하고 조기 이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번 목차 직장 내 교육훈련, 온더잡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직장 내 교육훈련 온더잡 트레이닝은요. 신입사원이 현재 부여받은 임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속 상사나 선임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직무상의 교육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분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훈련을 받으신 이후 이제 각종 팀들, 다양한 조직들에 배치가 되시는데요. 이 다양한 조직들, 팀들이나 이런 데 배치가 되신 이후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직속 상사나 선임자에 의해서 이제 교육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더잡 트레이닝은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필수적인데 이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직접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제 학습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종업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교육을 받게 되며 작업 현장에서 교육이 실시되므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 및 동료 간의 이해와 협조 정신이 발휘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교육 훈련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업무 외적으로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이 되면은 이제 업무가 중단이 되죠. 그로 인한 생산성 감소 등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와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능력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강의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종업원의 능력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좀 가능은 합니다만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온더잡 트레이닝은 이런 종업원의 능력과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5번째는 인턴 제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인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가 조직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에 잠정적인 수습 근무 기간이 있어요. 방학 등에. 이에 보이는 근무 태도 및 성과를 토대로 조직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적합성이 큰 인력을 조직에서 정식 신입사원으로 고용하는 모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으로 이제 뽑히시게 되면 정식 직원은 아니신데요. 인턴으로 뽑히신 이후 직장 상사분들한테 잘 보이셔서 또 성과도 내고 하시면 정식 직원으로 고용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예비 신입사원들이 인턴 근무를 위해서 대학 재학 중에
방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인턴 모집에 별도로 응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학 중 인턴을 하실 수도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신 이후 인턴에 또 인턴 모집에 별도로 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지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유급 인턴도 있고요. 무급 인턴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정식 그 사원이 되기 전에 지원자 그죠? 지원자분들 조직에 진입하여 개인과 조직의 가치와 목표 간의 적합성, fit 또는 fitness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충격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기대하는 인재상과 인턴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발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이런 모집과 선발에 응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리 조직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경험이 생기는 거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조직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조직 관점에서도 그 인재가 그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정식 직원으로의 모집과 선발 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그죠? 좋은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효과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번 내용입니다. 자,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생활이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 멘토라는 분이요. 그렇지 못한 신입사원, 멘티에게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규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저희가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음에 보실 건데요. 좀 약간 업무나 직무에 좀 더 집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업무도 있지만은 업무 외적인 전반적인 조직 생활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좀 도와주는 분이죠. 저도 LG전자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멘토분이 있으셨는데요. 자, 그래서 멘토링의 목적으로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리더십의 배양, 그리고 자신감의 회복,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 역량 개발 등을 들 수 있고요. 조직적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조직 효과성 향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링을 하시게 되면은 그 멘토분으로부터 여러 이제 그 멘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분으로부터 멘티분들이 여러 이제 업무 지식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생활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적인 측면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여러 인간관계들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원들도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멘토링은 굉장히 이제 특히 신입사원분들의 조직 적응에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분들의 조직 효과성 향상에 대한 기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멘토는 후원, 지도 및 보호 등의 경력 관련 개발 기능, 지원 및 상담 등의 사회 심리적 기능, 그리고 역할 스트레스의 감소 등의 역할 모형 기능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멘토링은 조직적 차원에서 회사의 비전과 가치관 및 문화의 유지 및 강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인재의 육성과 우수 인재의 유치. 그러니까 멘토링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 이제 우수 인재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암묵지의 형식지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류화되지 않은 뭔가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형식지화를 해서,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뭔가 공식적인 서류들, 뭔가 이제 그죠? 보고 서류들이나 이런 그 업무 관련 여러 서류들이 또 그 멘토분으로부터 멘티분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식 경영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에게는 상담 역량의 신장, 다양한 인간관계의 형성, 그리고 리더십 역량의 강화, 임원 및 경영자 후보군으로의 발돋움 등의 효과를 주고요. 멘티에게는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학습, 경력 개발 및 시장 가치 향상, 직무 수행의 의욕과 만족도 제고 및 인맥 확대를 통한 자신감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칭을 바로 이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1번 내용입니다.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멘토링이 업무적인 측면과 업무 외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면 코칭은 주로 이제 업무적인 측면, 직무적인 측면에 집중이 된 것입니다. 코칭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코칭은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함께 일하며 기술 습득을 돕고 각종 강화, reinforcement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료나 관리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칭은 구성원과 코치가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파트너로서 개인의 잠재력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교육자가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컨설팅이나 멘토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관리자분들은 코칭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이 개선 영역 및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칭은 조직 구성원이 경력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액션 플랜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팀워크 훈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죠. 자, 팀워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1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팀워크 훈련, 팀워크 트레이닝은요, 개인이 팀의 활동에 참여하여 팀의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며 이 과정에서 팀의 규범에 동의하여 팀 구성원으로서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조직사회화의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산악 등반이나 해병대 훈련으로 불리는 각종 외부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팀워크 훈련의 사례가 됩니다. 네, 주로 이제 각각을 제가 대표 변수로 해서 제가 써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분들이 가끔 이제 주말에 산악 등반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올라가면서 힘든 분이 있으면은 물도 드리고 또 이제 저기 등반 과정에 또 그죠? 올라가기 힘드신 분이 있으면 또 짐도 약간 들어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팀 구성원들의 어떤 팀워크 확보를 이제 유도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해병대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LG전자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해병대 훈련을 가게 되면 특히 저는 이제 부장님들, 차장님들 제가 사원일 때 가는데요. 부장님들 부장님들 이하 같습니다. 관리자분들 받으시는데 같이 끼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부장님들이나 차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대리님들 이렇게 제가 사원일 때 뭔가 직장 상사분들하고 이제 같이 직장 상사분들하고 이제 뭐 고무보트를 같이 이고 간다든지 고무보트를 이게 되면 누가 한 명 목을 빼게 되면 다 힘들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또 고무보트를 이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 고무보트를 같이 열심히 목에 지고 무게를 나눠줘야 다 힘들지 않고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해병대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 헬기를 타고 밑에서 내려오는 공포 훈련도 했었고 위기 대응 훈련이죠. 로프 등반, 로프 이렇게 건너는 훈련 이런 걸 다양하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백령도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 섬에 가서 받았는데 그때 또 소주 한잔 하면서 그 같이 교육 받으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또 회도 먹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해병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각종 이게 외부도 있습니다만 내부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조직 이게 이제 교육 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내부화 시켜주겠는데 각종 내부 또는 외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팀워크 훈련의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제 훈련, 교육은 정신적인 거고 훈련은 육체적인 것인데 주로 이제 여기서는 훈련이라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산악 등반이나 해병대 훈련은 좀 약간 육체적인 과정을 많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교육 훈련 하셔도 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각종 교육 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죠. 2번 효과를 볼게요. 첫째, 신입사원들은 팀워크 훈련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팀 협동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해병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보트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게 자기가 편하자고 이렇게 목을 빼게 되면 다 힘들어지고 그죠? 악소리가 납니다. 그죠? 왜냐면 기존 그 구성원들에게 다 이게 그 무게가 이제 느껴져요. 자, 둘째, 신입사원과 조직 내부인 간의 어떤 그 팀 활동을 통해서 팀과 조직의 가치를 습득하고 갖고 갈 수 있죠. 셋째, 기존의 관료적 조직 명령과 위계 서열에 익숙해진 종업원들의 업무 문화를 팀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관료제죠. 많은 조직들이 관료제 형태인데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나 직급 서열 단순화 이런 것도 이제 빠른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관료제여서 셋째 기존의 관료적 조직 명령과 위계 서열에 익숙해진 종업원분들이 팀워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팀 동료들 간의 좀 더 수평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들과 이런 조직 문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서 이런 종업원들의 업무 문화를 팀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결론이죠. 결론. 자, 신입사원들은 조직사회화를 원활히 진행함으로써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셨던 상기 신입사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한국 기업들이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결론에서 공인노무사 수험생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그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예, 이런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노무사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뭐 회사 컨설팅을 하실 때 이런 신입사원분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받으신 이후 이제 기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 기업에서 어떤 그죠? 그 기업에 이제 들어가셔서 기업의 어떤 인사 녹용팀 이런 데 가셔서 신입사원분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또 관리하는 데 또 기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의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신입사원들이 이제 조직사회를 잘 하시고 조직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직접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 형태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매니제리얼 디벨롭먼트, 관리자 훈련, 교육 훈련과 관리자 개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의 성과 평가. 그래서 커크패트릭 교수님의 4단계 기준과 Return on Investment, 저희가 투자 수익률 저희가 기준을 활용해서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성과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성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